현재 모든 국가들이 A매치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 8강전이 열리고 있고 잉글랜드는 월드컵 예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를 추가시키면서 진짜 복잡합니다. 네이션스 리그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 쪽은 10개의 국가가 모두 경기를 하면서 18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본선 티켓만 6장이다 보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는 앞으로도 100년 동안 계속 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이 FIFA 랭킹도 5위까지 추락해 있고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도 13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면서 3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7위와의 승점 차가 8점이 됩니다. 얽히고 설켜도 6위는 될 거라는 거죠. 브라질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면서 3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제 랭킹 1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라이벌 관계에서 이건 월드컵 본선과 상관없는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마치 한일전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아르헨티나는 메시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국가대표 명단 제외를 했습니다. 봤니? 명부야? 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와 호날두가 마지막 월드컵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느새 이후에 지금 3년째가 되고 호날두, 메시가 은퇴 없이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년 월드컵 때도 호날두, 메시가 출전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때면 호날두가 41살이거든요. 메시도 39살입니다. 진짜 이게 가능하네요. 네. 흥미는 어떻게 좀 스페인 월드컵까지. 네. 아르헨티나에는 토트넘 선수가 있습니다. 로메로죠. 로메로가 부상 복귀 이후에 2경기를 뛰었는데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관리를 하는 이유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에 꼭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아끼는 선수인데 로메로가 이 타이밍에 국가대표로 뽑혔고 우루과이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은 물론이고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로메로가 토트넘에서 주급을 받는 만큼 토트넘을 위해서 몸 관리를 잘하고 싶은데 국가대표 경기에서 출전이 강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도 치열한 경쟁을 인정하고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다는 마인드이지만 혹사를 당하고 있어도 경기는 언제나 출전하고 싶어하는 선수인 것처럼 로메로도 경기를 뛰고 싶어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체가 싫었을 것이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풀타임을 뛰었고 팀도 이겼으니까 기분도 좋았을 것입니다. 경기 중에 동료인 벤탄쿠르와의 신경전도 있었지만 경기를 마친 후에는 서로 뜨거운 포옹을 하기도 했죠. 로메로는 아르헨티나 매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난 부상으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훨씬 빨리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해졌다. 난 대표팀 의료진이 날 그 나쁜 순간에서 구해내 다시 경기장으로 복귀해준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축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를 다시 경기장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해준 대표팀 물류치료사에게 감사드린다. 네. 이 인터뷰는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토트넘 구단 측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저격을 한 것처럼 해석이 되죠. 스퍼스웹에서는 로메로는 구단에서 받은 경기 외 대우에 깊은 분노를 표출했다. 로메로는 부상 처리에 대한 토트넘의 의료진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신 대표팀 물리치료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토트넘 의료진이 자신의 부상을 치료한 방식에 매우 불만족스러워했다. 문제가 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의료진이 좋지 않은 순간에서 나를 구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영국 매체 TPR, 텔레그래프에서도 로메로의 인터뷰를 두고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메로는 지난해 11월에 발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먼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에 복귀를 했는데 황당하게도 부상 재발이 아니라 허벅지 부상이 찾아오면서 전반 15분 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무려 3개월 동안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정도면 근육의 파열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로메로는 그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메로가 없는 사이에 토트넘은 어떻게 됐습니까? 첼시전 4실점부터 시작해서 25경기 41실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매 경기 2실점에 육박한 실점입니다. 로메로가 빠졌을 때 드라구신이 있었고 드라구신마저 십자인대 파열로 이탈했을 때
단소가 영입되었었죠.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에이스들이 있고 없고가 크다고 했지만 정작 경기를 보면 선수의 레벨이 다른데도 같은 전술로만 고집하고 당시에 경기 수가 많아서 선수 자체가 부족했었는데도 로메로를 지나치게 아껴서 결국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태요? 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지금 14위 팀에 왜 있어야 합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인 거죠. 로메로와 엔지 감독은 사실 시작부터 꼬였던 관계입니다. 2년 전 개막전이자 엔지 감독의 데뷔전에서 토트넘은 로메로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살짝 뇌진탕 증세를 보이면서 불편해했고 엔지 감독은 곧바로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로메로가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지 감독은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메로가 매우 불만스러워했죠. 그리고 결과도 브렌트포드와 비겼습니다. 이건 마치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는 감기를 MRI 찍거나 지나친 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과잉 진료입니다. 손가락에 피가 났는데 확실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팔을 깁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죠. 네. 로메로는 괜찮다 하는데도 재활 속도를 매우 더디게 했고 그로 인해서 컨디션 회복이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튼튼한 월드클래스 센터백은 리그 정도는 풀타임으로 정경기 출전하는 포지션입니다. 반다이크, 살리바 보십시오. 단골 출전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흔들림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죠. 반다이크는 손흥민보다도 한 살 더 많습니다. 챔스 컵 대회까지 정말 많은 경기를 출전했는데 최근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연장전까지 치르고 3일 쉬고 다시 카라바오컵 결승전도 선발 출전하더라고요. 네. 물론 팀은 패배했습니다만 부상당하지 않고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꼭 필요한 선수이면서도 관리 잘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센터백이 계속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로메로는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동안 부상이 참 많긴 했습니다. 부상만 적었다면 경기 출전만 더 많았다면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센터백인데 토트넘의 성적도 일관성이 좀 있었겠죠. 로메로가 이대로 실망하면서 토트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그닥 좋을 게 없을 텐데요. 이미 이적설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로메로만 의지하고 싶진 않지만 손흥민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시키고 진짜 동반 이적이 진짜 딱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분명 팬들은 로메로와 반더벤이 출전했을 때 팀의 경기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로메로 2달 동안은 건들지 맙시다. 네. 반더벤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뽑히지 않고 잘 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로메로, 벤탄쿠르까지만 3월 A매치 남은 한 경기 탈이 없다면 다음부터는 정말 완전체 토트넘으로 로테이션도 가능하면서 나머지 2달을 경기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말에 FA컵 경기들이 열리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회복하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경기 출전하는 선수는 손흥민, 벤탄쿠르, 로메로, 사르, 비수마, 비카리오입니다. 모두 유로파 리그를 위해서 필요한 선수들이죠. 그 전에 첼시와의 리그 런던 더비가 먼저 치러지는데 솔직히 응원할 자신은 좀 없네요. 네. 하필 첼시에게 너무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첼시도 현재 다음 시즌 챔스를 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양팀 피 터지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엔지 감독이 선수들을 회복을 지연시키면서까지 무리한 도박을 했으니까 진짜 결과만 못 내기만 해봐라 진짜.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